We want you to be our Glinda the Good. Oh my god, thank you. I love her so much. I'm gonna take such good care of her. Thank you so much. 분노의 질주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를 원했던 유니버설은 예산을 폭격하듯 투하해 영화 위키드를 홍보 중이고, 이번 영화엔 유니버설의 새로운 로고 인트로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건데 이거 그럴만 했습니다. 위키드는 유니버설이 오랫동안 쫓던 대형 IP의 꿈이 되어 적잖은 시간 동안 유니버설을 먹여 살릴 것이고, 워너의 해리포터처럼 상업적 세계관을 확장시키지 않을까. 심지어 훗날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위키드 존까지 생겨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는 훌륭합니다. 돈을 뿌려댈 정도로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요. 잠깐 옆으로 세자면 2013년 9월부터 유니버설 픽처스의 회장이 된 건 도나 랭글리입니다. 2019년 1월엔 MBC 유니버설 필름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회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분의 특기가 IP 활용 전략입니다. 단독 회장 취임 전인 2010년 공동 회장이던 시절엔 그 천하의 디즈니까지도 JK 롤링에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해리포터 프랜차이즈의 테마파크 단독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존을 개장했고, 2021년 3월엔 닌텐도를 끌어와서 슈퍼 닌텐도 월드를 개장, 영화까지 개봉해 큰 수익을 거둡니다. 그 다음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영입해버렸죠. 도나 랭글리가 놀란 감독을 끌어온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최소 100일 이상 극장 상영만 하고, 영화 제작 시 간섭은 제로, 100% 재량권을 준 데다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최소 1억 달러씩 각각 줍니다. 그리고 영화 흥행 수익의 20%를 놀란 감독에게 주며, 놀란 감독 영화의 개봉 전후 3주 동안 아예 자기네 영화를 일절 개봉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서론으로 유니버설과 도나 랭글리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전 이번 영화 위키드가 도나 랭글리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큰 결과를 낼 뭔가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 분석 또는 프리뷰를 하고, 영화 개봉 후 비평조인 리뷰, 좀 더 분석이 요구되는 내용이면 분석 리뷰, 아예 각을 잡고 파면 완전 분석, 이런 네이밍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석 리뷰와 완전 분석 그 중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보시기 전이나 보신 후에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 위키드가 어땠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Don't be afraid. It's the wizard who should be afraid of me. Fellow Ozians,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is dead. 유니버설의 새로운 인트로가 나오고, 오즈 사람들에게 좋은 마녀 글린다가 사악한 서쪽 마녀의 죽음을 알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애도 따윈 없다 라는 오즈민들의 군무 이후 글린다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서쪽 마녀 이야기. Our paths did cross. At school, you're green. I am. 긴 프롤로그 이후 보이는 제목엔 파트 1이라고 쓰여있죠. 이 영화는 1년 간격으로 파트 1, 2가 개봉하는데요. 한간은 영화를 제작 중에 완성도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라는 소문이 돌긴 했으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뮤지컬도 1막 2막으로 나뉘어 있고요. 영화도 동일한 흐름인데다 이 정도 규모의 영화라면 창작적으로도 여유롭게, 그리고 수익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파트 분할이 좋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영화는 시작부터 넘치는 비주얼과 준수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원경 인서트에도 오즈의 마법사 캐릭터들이 걸어가는 장면이 살짝 나오듯 오즈민들은 오즈를 만나면 소원을 이뤄줄 거라고 믿으며 오즈 마이 갓이라고까지 말하는 오즈의 마법사 세계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 최초의 소설판이 나온 게 1900년, 그걸 영화화한 게 19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5년에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온 서쪽 마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펼친 소설이 바로 위키드의 원작이고, 이걸 기반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뽑은 게 2003년. 이 작품이 데이트를 치면서 세계적인 공연이 되고 나서 이번 영화판이 등장한 거죠. 그럼 오즈의 마법사 세계관인데 다른 게 뭐냐? 서쪽 마녀는 도로시의 은구들을 차지하려는 초록 피부, 검은 모자, 검은 망토가 특징인 빌런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한 1939년에 나온 오즈의 마법사 영화에서 마가렛 해밀턴이 연기한 이 모습이 서쪽 마녀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키드에선 이런 서쪽 마녀를 엘파바스롭이라는 이름의 인물로 재해석하고 서사를 부여해 원래는 악당이 아니지만 편견과 사회적 배제로 고통을 받고 나중에 다층적인 이유로 인해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즈의 마법사와 동일 세계관이나 엘파바의 관점, 여기에 글린다와의 관계를 녹여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파바라는 이름은 오즈의 마법사의 원작을 쓴 라이먼 프링크바움의 이니셜 LFB에서 딴 것이고요. Fellow Ozians,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is dead.
영화 초반 글린다가 서쪽 마녀가 물에 녹아 죽었다고 말하죠.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서쪽 마녀는 물이 약점이고 도로시가 물을 던져 녹아내려 죽습니다. 다만 오즈에선 동쪽 마녀도 등장하죠.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로 오면서 도로시의 집이 동쪽 마녀를 깔아뭉개 죽이고 그래서 서쪽 마녀는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이후 북쪽의 좋은 마녀인 글린다가 도로시한테 은구들을 주면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서쪽 마녀의 죽음 시퀀스가 처음에 등장하는 건 뮤지컬과 동일합니다. 위키드 뮤지컬이 2003년에 초연한 이후 전 세계 관람객이 약 6천만 명쯤 됩니다. 물론 많긴 합니다만 영화를 볼 관객들이 전부 뮤지컬을 경험한 건 아닌데요. 초반엔 그런 것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세계관을 펼쳐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티켓 끊고 무대를 처음 볼 때의 갑작스러움과 동일합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화했다기보단 좀 더 크고 화려한 세트와 촬영이 존재하는 안무와 흐름이 동일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 자체인데요. 영화의 힘이 때론 노래에서 서사로 옮겨가면서 흐름과 편집 리듬이 영화적인 타이밍으로 변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걸 지탱해내는 건 춤과 음악이 결합된 비주얼과 특유의 몰입감, 그냥 몰라도 보게 되는 거죠. 스텝업 시리즈나 인더 하이츠에서도 좋았지만 존추 감독의 이런 연출 스킬은 정말 레벨이 높습니다. 물론 지아이조2로 대형 작품 맛도 충분히 받고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주얼을 뽑은 촬영 감독이 앨릭스 브룩스였습니다. 인더 하이츠와 틱틱붐을 찍었었죠.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서 가장 놀랐었고 그 감탄이 계속 유지된 건 역시 음악이었습니다. 스티븐 슈워츠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위키드의 작곡가이고 악곡들도 이미 완성형이라 원래 반주가 그대로 쓰인 경우도 있지만 형편성이 더해지거나 보컬 성부 표현을 얹거나 과감히 뺀 부분도 있어요. 가령 뮤지컬은 여성이 부르다 남성이 들어오면서 묵직해지는데 영화에선 여성이 부르는 느낌을 유지하다가 스튜디오 녹음품 코러스가 들어옵니다. 믹싱도 더 수려하고요. 뮤지컬에서 크리스틴 체노웨스와 이디나 멘젤도 훌륭하지만요. Just you and I defying gravity. With you and I. 좀 더 팝적으로 정제된 발성과 완급을 보여준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듀엣은 최상급 악곡 구성에 세련미까지 더해줍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요. 뮤지컬보다는 영화 쪽 음악이 더 와이드합니다. 각자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Welcome, new students, to Shiz University. 쉬즈 대학으로 간 이때까진 갈린다여 아리아나 그란데가 화면을 장악합니다. 아리아나는 일생일대의 배역을 만났습니다. If there are no further questions, I'm gonna go. 어울리다 못해 글린다로 보일 정도죠. 하지만 신시아 에리보가 얼굴에 녹색 칠하고 학교 뒤뜰 절벽에 뛰쳐나가 한 곡조 뽑는 순간 다 정리됩니다. 신시아 에리보가 왜 2015년에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탑클래스가 되어 이 경력까지 올라왔고 토니상, 그래미상까지 거머쥐었는지 그 한 시퀀스로 설명이 됩니다. 보컬 스킬부터 근본이고요. 발성, 호흡, 비브라토 전부 완벽합니다. 가사 딜리버리가 급이 다르죠. 그 대신 아리아나 그란데는 캐릭터에 집중합니다. You, come with me. Of course. Not you. You. 마담 모리블에게 접근하고 마법을 배우고 싶은 철없고 유복한 소녀일 뿐인데요. 그 순수한 표정으로 상대를 매기는 그 맛이 영화가 유머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Come with me. What? To meet the wizard. I couldn't possibly. This is your moment. I'm coming. 아리아나 특유의 팔세토, 가볍게 리드미컬한 보컬도 갈린다와 너무 잘 어울리고요. 뮤지컬이나 위키드 세계관에 익숙치 않은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몰입케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영화는 캐릭터가 활약할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엘파바의 비극적인 삶, 동물 탄압 등으로 관객 감정을 건드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캐릭터 간의 교감 또한 좋습니다. 부흥 뜬 것 같은 초반부를 지나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였다가 오즈더스 볼룸에서 갈린다가 엘파바를 따라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는 건 악역 없이 후반까지 지탱될 정도로 강력한 서사의 힘, 균질하게 수준 높은 프로덕션, 연출가가 배우들을 신뢰할 때의 마법 덕분입니다. 이 영화는 올라타면 올려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소수자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다뤄온 존추 감독이지만 왜 동양인 남자는 여전히 비남성적이고 우스꽝스럽게 그려질까요? 게다가 존추 감독은 대만계 미국인인데요. 들판이 많은 세계관에서 우뚝 서있는 도시 에메랄드 시티, 그곳에서 엘파바와 글린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죠.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곳은 에메랄드 안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초록색으로 보이게끔 설정된 마법사를 향한 환상을 유지해주는 곳이고, 위험 있는 존재인 마법사는 기계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 설정은 위키드도 동일하지만 화려한 녹색은 엘파바에게 있어선 타자성의 상징이자 자기 비극의 원천입니다. 그런 녹색 피부의 엘파바가 녹색의 에메랄드 시티에서 마법사에게 반기를 들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복성. 그때 목 놓아 부르는 곡 Defying Gravity의 전율은 뮤지컬을 상회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를 호위하는 날아다니는 원숭이 군대와 빗자루의 기원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래 위키드는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동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복잡 미묘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엘파바는 자기 신념과 정의 때문에 오즈 사회로부터 악으로 낙인찍히고, 글린다와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우정을 쌓으면서 여성 간의 연대와 경쟁을 다퉜고, 이후 마법사와 글린다는 엘파바를 악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선전으로 대중들을 세뇌합니다. 그 밖에도 젠더와 섹슈얼리티, 퀴어적 해석과 표현들, 문화적 의미 등등등 수없이 많은 담론과 아티클이 존재해 왔던 게 바로 위키드였습니다. 하지만 다 떠나서 이번 영화판은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최고의 테마파크 퍼레이드이자 누구라도 탈 수 있는 에메랄드 시티행 열차, 그리고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그림어리 책처럼 상영관 안에 앉은 누구에게라도 호사스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매하시고 올라타세요. 본 영상이 위키드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졌습니다.